10장 259쪽. 예, 9장에서는 인에 대한 8장에서 안연의 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9장에서는 중용은 쉽지 않다. 천하국가도 가균냐고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되 중용은 불가능이라. 이게 이제 지인용에 버금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용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9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자주에 보면 의정인숙, 의가 정밀해지고 인이 무르익어져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중용이 불가능하다. 하여튼 이 김승일 선생님 번역이 의리에 정밀해지고 어짐에 익숙해져 이렇게 번역을 하셨으니까 이 의와 인을 내 속에 있는 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번역이 오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에 대한 얘기고 용에 대한 대명사로 자로를 등장시켰습니다. 자로 문강한데 자로가 강함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다는 거죠. 자로는 공자제자 중유여라. 공자제자 이름이 유예요. 유. 중자는 그 큰아들은 맹이라고 그래요. 막내 아들은 개라고 합니다. 개. 큰아들이 백 아닌가요? 백? 네. 백을 쓰기도 하는데 맹을 먼저 써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아들이 중이고 맨 막내 아들이 개. 아니, 이거. 이건 숫자인데? 아들 자자. 아들 자자인가요? 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노나라의 개씨 있잖아요. 개씨. 개씨, 맹씨. 개씨, 맹씨 이제 숙손씨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전부 그 누구냐면 그 주공 노나라 다 주공 후손들 아니에요. 네. 주공의 장자는 뭐냐면 이제 제후가 계속 된 거고 그 장자 다음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맹씨는 원래는 둘째였는데 이제 첫째가 제후로 가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맨 첫째다 해서 맹씨가 된 거예요. 숙손씨, 개손씨. 이 개손씨는 맨 막내였는데 이 집안이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때요?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제환궁의 자식들이죠. 제환궁이 아니고 노주공. 노나라니까. 아 노나라. 네. 노나라 주공이 그렇다고요? 주공의 후손인데 그 맏아들 쪽은 이제 제후로 된 거고 맏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부터 요 막내까지가 이제 그 주군을 도와서 이제 하다가 점점점 가면서 얘네들이 실권을 갖고 여기는 이제
실권을 못 갖는 거예요. 삼가가 이제 이쪽이 되는. 네, 상가가 이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실권 있는 건 이 개손씨. 여기 중자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둘째 또는 이제 셋째였다는 거죠. 그리고 중자를 쓰면은 밑에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로 호용 고로 문광이라. 자로는 무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용맹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함을 물었다. 그 다음 페이지 261쪽. 그랬더니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지 강녀와 북방지 강녀 어기 강녀와. 네가 묻는 게 남방 사람들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냐 북방 사람들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냐. 억은 또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이 이자는 너희 자로도 옛날 고어에 많이 쓰여요. 너의 강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를 자로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자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자 제자잖아요. 공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학자들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억은 어사요 또는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야라 너라는 뜻이다. 신한 왕시왈 부자 상환 불득 중행이 여지하시니. 공자께서는 신한 왕씨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항상 부득 중행이 여지. 중행이 바로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을 불득 얻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항상 걱정하셨다. 요 얘기가 그 다음 줄을 보면요, 부득 중행이 여지. 아, 그거는 여기 안 나왔구나. 맹자에 역시 나오는 거예요. 박 선생님, 부득 중행이 여지 한번 쳐보세요. 네, 녹화를 해가지고. 네. 맹자 앱에 제가 맹자 앱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부득 부득 중행이 중행 여지. 자왈 부득 중행 이 여지 피야 광견호 광자진지. 그렇죠. 이거는 논어의 음. 자로편 21장. 아, 논어에? 네네. 논어에 있었구나. 네네. 자로편 21장. 21장. 네. 중행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광자와 견자와 함께 하겠노라. 이제 이런 거죠. 네네. 향원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 그 얘기. 향원까지도 이제 같이 얘기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아유, 착각을 했구나. 논어. 그 다음에 있는 말, 사는 당당하고, 요 사가 누구냐? 자장입니다. 자장. 그 다음 그
김수희 선생님 주 보면 논어자장편에 증자가 당당호라 장냐여 나녀 병이 이내로다. 요 장이 사예요. 사. 자장. 자가 자장이고 이름이 사예요. 너무 이게 그 당당해. 당당하다는 게 이제 자기가 아주 대단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인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증자가 얘기한 건데 이제 지금 증자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공자는 항상 불득중행이 여지를 항상 걱정하시면서 자장은 너무 당당하고 증석은 효요하고 이것도 역시 증석은 증자의 아버지죠. 이 증석을 광자로 맹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주 보면 맹자 진심장 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 금장 증석 목피. 금장 증석 목피 같은 사람은 공자지 소위 광이라. 그러니까 아까 공자가 얘기하는 광자다. 맞아요. 이거 그 얘기가 논어에 나오는데 조금 전용돼 가지고 맹자에 또 나와요. 맹자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광견, 향원 얘기하면서 맹자가 또 여기 진심장 하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세하게 또 설명한 거예요. 금장, 증석, 목피 이런 사람은 공자께서 얘기하시는 광자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광자의 특징이 기지, 효여연, 왈. 효효라는 말이 높고 크다는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하냐? 옛날 분들은 고지인이여 하며 이고기행이 불어먼자라. 그 옛날 고지인 하면서 옛날 사람 하면서 그러면 행실이 옛날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 평소 하는 행실을 잘 살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고기행 불어먼자라. 가려 막지를 못한다. 뭐예요? 말은 옛날 사람 그러면서 술 먹고 실수하고 헛소리 해대고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사람 옛날 사람 얘기하면서 뭐 퇴계 선생이 어떻고 뭐 주자가 어떻고 얘기하면서 행실은 형편없어. 이런 사람을 광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을 효효라고 한다는 거예요. 효효. 다시 돌아와서요. 증석은 효요하고 광자라는 거죠. 자로는 행행하고 자로가 행행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행행이라고 아니고 항항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항항이라는 말은 논어선진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로는 항항여야 하고 항항이라는 거는 이건 강하고 굳센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개 불합보 중용이라 모두 중용에는 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자어 문인에 이런 일약하시니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에 한마디 약을 주시는 거다. 이런 일약하시니 여자로자는 당이 호용과하로 경지하시고, 자로에 대해서는 공자께서
그 용기를 좋아하는 거, 용맹함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와,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자로를 공경했다는 거죠. 요 말, 호용과라는 말, 이 말은 어디에 있냐? 논어 공야정편에 있습니다. 위하는 호용이 과하나 무소치제로다. 그 제주를 취할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논어 공야정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호용은 과하지만 이 겸인으로 억제하시고, 겸인이라는 말, 요 겸자, 한자에서 요 겸자가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는 겸인이라고 나오는데 맹자에는 어떻게 나와요? 겸금이라는 말이에요. 겸금하면은 보통 금의 2배 되는 순금이라고 하셨어요. 예, 순금, 순도 100%, 네. 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겸인도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사람.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동그라미 5번째. 도노 선진편. 예? 자왈 구이야 펴라. 고로 진지하고 유이하는 겸인이라. 고로 퇴진이라. 영구는 자꾸 물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게끔 자꾸만 하는 거고, 자로는 겸인이라.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뛰어난. 너무 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억제하시는 거다. 요 얘기에 겸인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논어에. 그 다음에 이 불득기사로 경계하셨다. 요 얘기, 제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자로에게 경계하셨다. 요 말은 어디에 있냐? 이것도 역시 논어 선진편에 있습니다. 약 유야는 불득기 사연이로다. 자로는 온당한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선진편에 있는 말. 그 다음에 이 사이 무해로 책지하셨다. 죽어도 후회가 없다. 자로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이 말씀으로 꾸짖으셨다. 이 말은 어디에 있냐? 이것도 역시 선진편에 있습니다. 수리편에 있습니다. 자왈 포빙하하야 사이무해자.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강을 막 건너다가 죽어도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자로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자로에 대한 지칭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따져보니까 호용과 겸인, 불득기사, 사회무해제. 찾아보면 또 다른 것도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뭐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옷 입은 사람하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로를 되게 걱정도 하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아유, 그렇죠. 네. 이거 뭐 거의 여기는 나이가 9살 차이거든요. 자로하고 거의 친동생 급인 것 같아. 제자보다 후배. 자로가 이제 제자로 들어오는 후부터 그 전까지는 막 공자를 이렇게 공자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등치 크고 순에 빠진 사람. 그래가지고 막
놀림도 당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자로가 제자로 온 이후로 공자한테 함부로 말하는 놈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다 때려주니까. 연인아 기 습기 융석 부진하야. 자로를 자로나 증석이나 자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잘못 약점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기질이 융석이라는 말은 이게 완벽하게 풀어지는 걸 융석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하나가 되는 게 융석이에요. 근데 융석 부진이니까 완벽하게 풀어지지 못한 거예요. 습관과 기질이 융석 부진 완벽하게 풀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냐 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는 그 자로의 습관과 기질이 완벽하게 풀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이강임은 강함이 용맹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자한테. 그러니 행행지용 이 자로의 그 용감함 행행하는 용감함 저는 이 행행하는 게 우리말로 흥흥대는 우리말로 약간 자만심 있는 그런 거 껐덕대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여전히 있었다. 부자 시로 설 3단 문지라 세 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물어본 거다. 세 개의 단락이 이제 남방지강야와 북강지강야, 어기강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신한진시왈 여지강은 위 학자지 강야니 하문의 사 강제교는 종결속 자구라. 여기서 맨 끝에 말했던 남방지강야와 북방지강야, 이 강야, 이 여지강, 이는 여라고 그랬죠. 너의 강함이라는 것은 학자의 강함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강제교가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강제교. 요거는 바로 요 구절을 결속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학자의 강함. 학자의 강함이라는 건 바로 중용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강함이 어디 나오냐? 5번에 나옵니다. 5번. 274쪽. 274쪽. 네 강함은 274쪽. 고로 군자는 화이 분류하나니 강제교,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요, 국유도의 불변세건하니 강제교요,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니 강제. 이 사 강제교. 요게 바로 학자의 강함, 중용의 강함을 얘기한 거다. 자, 265쪽 3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지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관유이교요 불보무도는 남방지강야니 군자거진이라. 관유이교, 관대하면서 부드러운 거죠. 유약하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야 이것도 못 알아들어 너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데 너그럽게 가르치십니다. 모르는 거를 어제 물었는데 또 물어봐. 아 짜증.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게 관유이교입니다. 불보무도 무도한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아.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도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뭐 조만한 일 갖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어? 성질 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무도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무도한 사람은 딱 보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분위기가. 빨리 도망가라. 피해야 돼. 36개가 최선이에요. 최선이야. 그거를 뭐 무도를 바로 잡으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는 다쳐요. 다쳐. 그래서 이 무도한 사람은 딱 그 느껴져요. 벌써. 그래서 이 불보무도라는 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불보무도가 어떻게 보면 무도한 사람한테 당하고도 보복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지. 그것도 불보무도예요. 그게 최선책이지. 당하고서 그걸 그 승질 나는 걸 막 참아야 된다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불보무도가 참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열받는 일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열받는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무도한 거한테 당했을 때 막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남방지 강자처럼 무도한 사람한테 피치 못하게 당했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한 한 도망가는데 피하는데 당했어. 근데 어떻게 불보무도할 수 있겠는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학자의 강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걸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무도한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멀리 살금살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아니 도망가는데 당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 네. 아무리 도망가는데도 남편은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누라는 못 피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못 피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당했어. 막 억울해. 막 분노가 피어오르는데 이걸 그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거. 이거 굉장히 현실의 지혜예요 이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왜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제가 항상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빛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무도한 놈한테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가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도한 놈한테 당한 것을 내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일로 가면은 일로 오는 게 공부잖아요. 네. 여기로 가면 된다니까. 내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은 이 무도한 놈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실생활에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그게 뭐야?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뭐를 예비 작업을 해놔야 돼요. 어떤 예비 작업이냐? 요 존재. 요 존재가 자기 마음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없으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놀러 쏙 못 들어가. 그런데 이것이 자기 속에 자꾸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건립이 되면 누가 무도한 짓을 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눈 잠깐만 감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억울해. 갑자기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리고 진짜 불쌍해져. 저 무도한 놈 보면. 그런데 평소에 요 세계, 요 뭐 무극이 태극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 우리 마음의 인의 세계, 요거를 내 속에 확실하게 건립해 놔야 요게 들어갈 수 있지. 요게 건립이 안 돼 있으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 깡패들 서로 막 그런 것들 벌어지는 게 이게 하나도 건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학문이라는 거는요. 이거 건립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자기 속에 이렇게 자꾸만 빵빵하게 켜져 있으면은 무도한 짓을 하는 놈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전에는 이게 막 위축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자꾸만 내 속에서 빵빵하게 건립이 되다 보면 당하면서도 참 불쌍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현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무도한 사람 주위에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도한 짓을 당하는 거를 막 씩씩거리면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이 공부 훨씬 덜 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저희 수요일 반에 막 여기 오시면은 막 무도한 사람한테 막 당해가지고 씩씩거리시는 분 한 분 계셔요.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불교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예? 저한테 주역 다 듣고 지금 시경 듣고 이제 막 이러시는 분인데 특히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누구냐? 여자 형제들이 많은데 여동생한테 당한 게 막 그렇게 못 참겠는가 봐. 근데 이걸 막 불교 말로는 불법도 막 얘기하시고 그래요.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마음에서 이거를 키우지는 못하신 거예요. 못하니까 동생이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2살인가 5밖에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럼 막 부모도 여기 장녀인데 부모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장녀로서의 위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 그래서 조금만 뭐 거친 말을 해도 이게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공부해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건립이 안 돼 있으면 저거 그러니까 저게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 속에 계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공리공담 같지만은 공리공담이 아니에요. 이거.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저게 마음속에 건립이 안 돼요. 저게 마음속에 건립이 안 되면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일순간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저게 와르르 무너져요. 기도하고 이게 같이 겸비돼야 되더라고요. 저거 건립하려면 필사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저게 건립이 딱 되면 건립이 됐다고 해서 방심하잖아요. 바로 또 무너져요. 저거. 자, 이 불보무도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서 군자는 여기에 거처하느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관유이교는 위 하명 손순하야 이회 인지 불급녀요. 관유이교 너그럽고 부드럽게 가르친다는 말은 이것은 위 말하는 거다. 함용 함이라는 건 이제 수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납한다는 거죠. 수용하고 용납하고 공손하고 순하게 해서 사람들의 미치지 못함을 가르치는 거지. 그게 관유이교. 불보무도는 위 횡역지례를 직수지 불보해라. 횡역. 이 횡자가 가로 횡자예요. 가로 횡자. 보통 횡 하면은 이겁니다. 이걸 종이라고 그러고 이걸 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횡은 어때요? 가로지르는 거니까 뭔가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자, 횡과 역을 같이 붙여서 횡역, 거스르는 것을 횡역이라고 합니다. 거스르는 게 오게 되면 그걸 곧장 받아들이고서 보복하지 않는다. 남방은 풍기유약고로 이 함인지력으로 승인 위강하니 군자지 도해라. 남방은 풍습과 기질이 유약해. 그래서 함인 수용하고 참는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을 강함으로 삼는다. 그러니 이것은 군자의 도에 해당한다.
주자왈 차, 수, 미시, 리의지 강이나 연이나 근리하니. 이거 남방지 강은 이치와 의리의 강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복을 할 수 없어서 참는 거니까. 기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의 강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관유이교하고 불보무도하는 방식이 뭐와 같다? 이치에 근사하다는 거예요. 근리. 사람이 능히 관유이교, 너그럽고 부드럽게 가르치고 불보무도, 무도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게 되면 역식의 호인이라. 그러면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군자의 일이 된다. 위 군자지 사라. 자, 그 다음 페이지. 삼산진시왈 희왈 관유원을 하강지운고. 이미 너그럽고 유약하다고 했는데 무슨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 개 수기 기질이 불변도 역 강야라. 자기 기질을 잘 지켜.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강합니다. 기질이 유약한데 그 유약함을 잘 지켜. 그러니까 유약한데 남이 막 놀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지,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체력 단련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하게 된다고. 자기 체질을 이상으로 하다 보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면은 견딜 장사가 없어요. 자기 체질에 맞는 거로 해야 돼. 자기 체질에 맞는 거로 해서 잘 버텨나가는 거. 그것도 또한 강합니다. 그저께 고등학교 동기 친한 놈 한 5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게 허리가 이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골프를 치다가 이게 삐끗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그게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이나 서울대 병원 정형외과를 가라. 가서 전체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그러면 거기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고 수술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뭐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면 물리치료 그렇게 해라. 안 들어 뭐. 왜요? 아플 텐데. 아픈데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자기는 안 간대요. 큰 병원에 안 간다.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은 걔네들은 대부분 수술하라고 유도한다는 거야.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수술은 안 한다는 거야. 수술 안 할 수도 있네. 아니,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 결정할 문제야. 거기서 수술하려 해도 네가 안 하면 돼. 일단은 받아봐라. 내가 이 권유를요 만날 때마다 했어요. 제가. 안 듣죠. 절대 안 듣죠. 그러고서 어디를 다니냐? 무슨 수녀님이 하는 뭐 물리치료 뭐 하는 그런 뭐 센터가 있는데 그게 일산에 사는데 답심리에 그게 있대요. 가는데 2시간 걸려.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거기를 다닌대요. 거기 그 사람이 그 물리치료로 뭐 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났죠. 면함이
그게 무더운 그리고- 거야 진짜.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해보는데 대학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신념은 여전하고 요즘은 뭐라 그러냐 방법 찾았대 자기가. 네. 야 그래서 지금 낫냐 지금 3년째 됐는데 낫냐 그래서 하나도 안 나. 조금 뭐 좋아지는 그거 안 되거든요. 방법을 찾았대요. 그래서 뭘 방법을 썼냐 그랬더니 세라젬. 세라젬 하면은 집에다 이제 그 몇백만 원짜리 사다 놓고 그거 허리 그게 이제 좋잖아요. 그거 하면은 나아질 것 같다고. 나질 것 같다고. 같다고? 아직 한 건 아니고. 아니 지금 하여튼 그거는 금방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이제 나아지는 거니까 그 방법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꾸리를 하시지. 거꾸리. 세라젬도 좋은 의료기기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기기는 아니고. 그래도 근데 진료를 받아봐.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게 뭐가 틀어졌는지. 그러니까. 세라젬은 이제 보조고. 보조고. 근데 이거를 그걸 말을 안 들어요. 내 지금 무슨 얘기야? 무도. 무도는 아까 얘기했는데. 기지를 지켜서 기지를 그렇지 않음. 변하지 못하는 거 이거. 이건 변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걷지를 못해요 지금. 여보세요. 이게 지금 걷는다는 게 우리 윤 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몸의 전체 장기를 이게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걷질 못하는.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냐? 차 타고 갔다가 조그만 거리만 이렇게 걸어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편하니까 오래 걷지를 못해. 난 그 친구 참. 그 3년째, 4년째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뭐가 되냐면 관절이 또 무너졌대요. 관절이.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걷잖아요. 잘 안 걸으면 관절이 오히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절은 이제 많이 걸어서 이렇게 관절이 무너지. 관절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이 안 쓰면 안 쓰면 근육이 안 쓰면 무너져.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돼.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많이 틀려졌어요.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대학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하라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걔가 최씨입니다. 제가 뭐지? 자, 그다음 3번. 운봉 호시왈. 차에 군자는 시범설이요. 이 문장은 요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이니까 요건 지나가고요. 편지하고 10장 269쪽 4번을 가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